11월 20일 황장수의 뉴스 브리핑 하겠습니다. 오늘도 장원재 박사께서 오셨습니다. 자, 저희가 한번 다뤄보고 싶은 것은 제7자 전력수급 기본계획. 이게 기본적으로 국가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투입되는 일이 아니겠습니까? 예, 그리고 국가의 에너지 정책에 정말 미래를 설계하는 아주 실질적인 작업인데, 이게 이제 일반에게는 잘 안 알려졌단 말이죠. 예. 그러니까 앞으로 이제 2029년까지 한국의 전력을 네. 수요와 공급 양이 어떻게 변하겠느냐, 그리고 이제 에너지 이 패러다임을 어떻게 갖고 가느냐. 네. 에너지 패러다임이라면 전기를 만드는 방법이 석탄으로 만드는 방법, 가스로 만드는 방법, 그 다음에 신재생에너지로 하는 방법. 네. 신재생에너지에는 뭐 풍력, 태양열, 네. 지열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원전으로 하는 방법. 네. 이 비중을 어떻게 끌고 가느냐, 즉 양이 얼마나 필요하냐, 그 양을 생산하는데 이 전력의 비중을 어디에 중점을 두고 가냐 하는 건데요. 자,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원전을 기존 만들고 있거나 있는 거에 더해서 2기를 더 신설해서 2029년까지 35개로 늘려가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재생 에너지를 20% 비중으로 올리겠다는데, 여기에서 이제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원전을 더 늘리는 것이 네. 후쿠시마 사고 이후에 과연 옳은 방향인가, 세계적인 추세에. 네. 그 다음에 더 나아가서 신재생 에너지가 20%가 과연 도달할 수 있느냐. 뭐 풍력발전, 조력발전 별 얘기 나오는데 아직은 효율이 많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아니, 돈만 많이 정부가 보조를 해주면요, 네. 될 수가 있는데, 과거에 예를 들어서 태양열 같은 경우에 300원대 이상의 보조금을 줬는데, 네. 최근에는 100원 정도로 떨어져 버렸습니다. 보조금을 점점 네. 줄여와. 예. 이제는 뭐 기존의 전력 가격 평균하고 똑같이 주겠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전국에 은퇴해서요, 예. 돈 좀 가지고 있는 거 매덕 들여가지고 집에 개인 발전소를 설치했어요, 태양열. 그렇죠. 지붕에다 다. 예, 뭐 그게 스포판 만 천군데가 있답니다. 네. 그런데 그 사람이 받을 수 있는 돈은 계획보다 3분의 1, 4분의 1로 줄어들었어요. 망한 사람이 한둘이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정부의 정책은 신재생 에너지가 과도한 비용을 발생시킨 데서 사실상 줄여가고 있으면서, 무슨 환경기후 협약에 의해서 탄소 배출을 줄이고 신재생 에너지를 20% 늘린다, 그건 저는 이 쇼라고 보고요. 네. 그 다음에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세일가스와 오일 문제입니다. 그렇습니다. 그 얘기를 하나 짚어보죠. 원전부터 짚어봐야 될까요? 아니면 셰일가스를 짚어봐야 될까요? 원전 찬성론자들은 한 번 사고가 나면은 걷잡을 수 없다는 단점이 있지만 원자력이야말로 청정에너지고 미래에너지다, 이런 주장을 해왔습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셰일가스가 나오면서 원자력의 이런 장점들이 많이 좀 희석이 됐다 그럴까요? 지금 세계적으로는 셰일가스가 석유와 원자력을 대체하는 미래 에너지로 급격하게 지금 부상하고 있는 이런 단계 아닙니까? 예, 그래서 원전이 과연 싸냐? 정부는 청정하다. 자, 사고가 나기 전까지는 원전에서 어떤 공해가 안 나온다. 네. 근데 그것도 사실은 틀린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원전이 있는 시설물 주변은 원전을 폐로 하더라도 그 주변에서 고기를 생선을 잡아먹는다. 왜? 원전은 식히기, 냉각하기 위해서 항상 바닷가 옆에 해야 되잖아요. 네, 바닷물 쪽으로 이제 냉각수를 흘려보내니까. 예, 그 다음에 주변에 방사능 유출이 안 되지만 그 땅을, 원전을 문을 닫아도 수백 년간 쓸 수가 없습니다. 폐로 하는 나라가 다 그렇게 돼 있어요. 왜? 원전을 운영한 지역에서 워낙 방사능 유출이 많기 때문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그럼 사고가 안 났냐? 자, 원전을 세계에서 가장 많이 쓰는 세 나라의 사고가 딱 났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러시아에서 체르노빌. 아, 체르노빌. 네. 80년대인가 났죠. 그렇습니다. 희곡도 나왔습니다. 미국에서 쓰리마일 아일랜드, 네. 쓰리마일 섬에서 사고가 났죠. 각각 다 사망자가 있었어요. 자, 일본의 2011년에 후쿠시마는 이 결정판이었습니다. 그냥 쓰나미가 나와서 냉각 설비를 덮쳐서 냉각 설비의 발전 시스템이 꺼져버렸습니다. 그래서 냉각 설비가 꺼져버리니까 그것도 기존 가동하는 원자로가 아니라 폐 연료봉을 모아놓던데, 네. 냉각이 안 되다 보니까 폐 연료봉이 과열이 돼가지고 한마디로 이 원자로를 녹여버리고 폭발도 해버린 거 아닙니까? 그래서 폐 연료봉이 있던 데와 옆에 운영하던 한마디로 그 원자로가 다 문제가 됐는데요. 이런 어떤 부분의 사고가 일본에 미친 영향은 아마 지금 돈으로 보면 400조도 넘어갈 거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후쿠시마 원전 사고에 대해서는 뭐 정확한 통계라든가 기타 여러 가지
어떤 상황이 지금 거기서 벌어지고 있는지에 대한 이 구체적인 모습이 밖으로 잘 안 알려졌습니다. 예, 일본 국민들이 워낙 정부에 순응을 하니까 그 사실이 알려지지 않았으니까 일본의 정권이 유지가 되지, 만약에 한국과 같은 국민성이었다면 정권 다 무너지고 난리가 났을 겁니다. 아마 그게 후쿠시마 원전이 있던 그 도단위 지방자치단체에 살던 사람들은 전부 이주시켜야 되고요. 어민들은 다 보상해 줬어야 될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중요한 것은 원전이 싼 거냐고 했을 때, 즉 사용 후 폐연료, 즉 폐연료봉 처리 네. 비용이나 그 다음에 폐로, 즉 고리 1호기 같이 수명이 다 되어서 문을 닫는 원전, 이런 부분에 대한 비용이 지나치게 낮게 계산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지금 사용하고 있는 폐기물들, 네. 중저준이나 고준위 폐기물들을 하기 위한 처분장 비용, 이런 것들을 굉장히 낮춰가 계산을 해가지고요. 마치 그래서? 원전이 싼 것처럼 네.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원전 하나 문 닫는데 1조 들어간다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제7차 전력 수급 기본 계획에 따르면은 원자력 발전소를 2기를 더 건설하는 걸로 돼 있네요. 예, 그래서 사고 후 보험금이나 이런 것까지 생각한다면 어마어마한 비용을 갖다가 계속 보존을 해야 되는데 네. 다 써버리고 없으면서도요. 실제로 원전 사고가 한 번 안 났으니까 사고 처리 비용이나 폐기물 처리 비용이 낮다는 것처럼 하고, 그래서 원전이 싸고 안전하다면서 저렇게 하고 있는데요. 자, 러시아 사고 났죠. 일본 사고 났죠. 미국 사고 났죠. 다음은 중국 아니면 한국 아니겠습니까? 프랑스나. 그래서 이 네. 부분에요, 굉장히 조심해야 되고, 그다음 여기서 이제 중요한 것은 이 원전을 계속 만들어 가고자 하는 한국의 원자력 마피아들이 있다는 겁니다. 왜? 원전의 가장 기술을 유지를 해야 되고 또 수출을 해야 되고. 네. 자, 이명박 대통령이 UAE에 수출한 이후에 전 세계를 돌아다니면서 신규 원전을 수주하려 했지만은 원전 수주가 됐습니까? 하나도 안 됐지 않습니까? UAE 말고는 안 됐습니다. 자, 한국의 원전에 이렇게 비리가 있다는 것이 세계적으로 다 공개되었고요. 또 그럴싸한 돈 있는 나라는 이제 원전 안 짓겠다고 나오고 있고, 돈도 없는 나라에서 한국이 파이낸싱을 해줘갖고 우리 원전을 짓게 해주라, 즉 우리가 돈 빌려주고 우리가 지어주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한국이 원전 파이낸싱 할 돈이 있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세계적으로 이 신규 원전 수주는 거의 불가능한데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원전을 계속 지어야 원전과 관련되는 사람들이 먹고 살고, 네. 또 원전 마피아들도 먹고 살고 아닙니까? 연구하는 사람, 원전 관련해서 그 공사하거나 설비 자재 납품하는 사람, 뭐 유지 보수 관리 유지 보시하는 인력, 사람, 네. 다 이런 사람이 먹고 살기 위해서 그 교수들도 있고 학계도 있고요. 이 원전을 이야기하는데 지금 세계적인 에너지는 세일가스 오일로 바뀌고 있다는 것을 간과하고 있는 겁니다. 네. 그러니까 원전 찬성론자들은 기타 뭐 원전의 장점 단점이 다 있지만, 그렇다면은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뭐 여름만 되면 전기가 간당간당해서 문제인데 원전 말고 딴 거 짓자는 사람은 어떤 대안이 있는 거냐, 이렇게 반론을 펼칩니다. 자, 지금 그런데 이번에 이야기한 전력 수급 계획이요. 예를 들어서 지금 뭐 2.2%가 더 늘어날 거다. 2029년. 그래서 이제 전력이 지금 현재로는 부족하다 이러는데, 실제로 전력의 수요와 공급에서 봤을 때 갈수록 수요가 조금씩 줄어들 거라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네. 왜냐하면 에너지 효율도 강화되고 있고요. 또 실제로 선진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제조업이나 이런 부분들이 점점 줄어들고, 네, 비중이 줄어들고, 그 제조업이 또 에너지를 적게 쓰고요. 신재생 에너지가 강화되고 이러면서 전력의 수요가 줄어드는데 한국은 전력 수요를 과도하게 예측을 한다는 겁니다. 네. 자,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일본의 그 아베 총리가 얼마 전에 뭐라고 했는가 하면, 미국의 오바마 대통령이 방위를 하면 네. 오바마 대통령한테 일본에다가 아예 안정적으로 세일가스 오일을 공급해 주도록 그렇게 요구를 하겠다. 네, 국가가 협정을 맺자, 이제 예, 이렇게 그렇게 제안을 이제 했죠. 공식적으로 아예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내용에서 일환에서 보면 일본은 미국과 캐나다로부터 2017년부터 19년 사이에 2,500만 톤의 세일가스 오일을 수입하겠다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한국은 세일가스 확보한 것이 기껏 해봤자 500만 톤밖에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이가 무려 5배나 차이가 네. 나고 있는 거죠. 네. 그래서 그 일본이 이렇게 가는 것은 뭔가 하면, 일본은 원전은 장기적으로 지속될 수 없고 굉장히 위험하다고 인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세일가스의 무게를 두고 지금 미일 동맹을 강화하면서 이게 군사력뿐만 아니라 에너지에 있어서 미국하고의 동맹으로 가야 네. 된다. 일본에 석유 한 방울 안 나잖아요.
한국도 석유 한 방울 안 났잖아요. 그렇습니다. 일본은 일찌감치 이 부분을 갖다가 인지를 한 겁니다. 그래서요, 사실은 미국이 요즘 뭐 경제도 어렵고 뭐 돌아가는 게 없으니까 세일가스를 일본이 사주면 네. 사달라고 부탁을 해야 될 건데 일본이 오히려 미국의 세일가스를 미리 확보하겠다고 나서고 있는 거예요. 셰일가스는 석유에 비해서 30% 정도 싸고 에너지 효율은 오히려 석유보다 조금 높은 걸로 나와 있습니다. 자, 그래서 왜 우리가 세일가스가 중요한가 하면 한국의 발전에 지금 중요한 모양이 제일 많이 하는 건 아직도 화력입니다. 네. 화력은 석탄, 석유, 가스 이 세 가지로 합니다. 근데 석탄은 지금 기후 해박이나 이런 데 의하면 이 이산화황이 많이 나오기 때문에 환경을 오염시킨다 해서 비판을 받고, 석유도 조금 비판을 받지만은 가스 발전소, LNG 네. 천연가스 발전소는 굉장히 화력 발전 중에서 가장 환경 오염을 덜 시킨다. 네. 즉 이산화황이 덜 배출된다. 박원순 시장이 그래서 당일리 과거 화력 발전소 자리에 위에는 공원을 조성하고 밑에는 지하로 해서 한강 옆에 LNG 발전소 만들고 있는 거 아닙니까? 네. 제가 저거 위험하다고 도심에 저거 해서는 안 된다고 이야기한 그거는 공해 때문에 위험한 게 아니고요. 한강 옆에 물이 침수될 수도 있는데 지하를 한 20-30m를 파서 발전소를 만드는 거. 또 그 위에 데크로 1-2m짜리를 덮어서 네. 그 위에 나무를 심어서 공원을 조성하는 거. 왜냐? 그러면 이 발전소는 열이 많이 나는데 그걸 지하로 한다는 세계 최초입니다. 이런 어떤 기술적인 부분이 굉장히 위험하고 무엇보다도요. 보안에도 취약하다. 북한에 만약에 간첩이 저 당연히 발전소를 폭파시켜버리면 소리 수도권이 전체가 뭐, 불바다가 네. 될 겁니다. 네. 그래서 제가 문제를 제기하는데요. 어쨌든 여기서 중요한 것은 당연히 하니까 뭐 먼데 같은데 마포에 마포입니다. 네, 마포. 예, 마포에 저는 LNG 발전소를 만들어도 공해가 문제가 된다라고 환경론자들이 말을 안 하는 거 보면 LNG 가스가 그만큼 깨끗하다는 게 입증이 된 거 아닙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면요, 한국은 미국으로부터 LNG 발전을 하기 위한 세일가스를 최대한 확보해서 발전의 중심 동력을 그 가스 발전으로 가야 되는데 왜 세계적으로 다 하지 않는 원전을 더 짓는 행태로 가느냐. 이런 거는 중국같이 막 가는 나라 말고는 안 하고 있어요. 적어도 전 세계 에너지 시장은 석유의 도미넌트 마켓, 그러니까 석유가 인류의 에너지원이던 시대에서 지금 셰일가스 쪽으로 옮겨가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사우디가 그걸 죽여보자고 미국 보고 살짝 꼬셨죠. 당신들 그 말 안 듣는 이란, 러시아, 네. 또 저기 뭐 베네수엘라, 미국의 완전 공적 상인방 아닙니까? 네. 이 나라가 다 석유가 많이 나와요. 근데 저들은 1배럴당 추출 가격이 뭐 90불, 80불, 70불 이래 높으니까 우리는 뭐 사우디는 한 10불도 안 된다는 이야기도 있습니다. 낮으니까 우리가 가격을 확 낮출게. 그럼 미국은 생각이 없었겠습니까? 아, 요거 우리 세일가스 다 죽이려고 그러는구나. 네. 이래 생각을 했지만은 미국의 오바마 같은 경우에는 머리를 굴려보겠죠. 세일가스도 지금보다는 가격이 더 떨어져야 되는데 이 사람들이 가격이 높으니까 노력을 안 한다. 그러면 경쟁력이 떨어지는 거 아닙니까? 네. 즉 세일가스와 기존 석유와 오일, 가스는 그러니까 석유와 가스는 경쟁 아니에요. 추출하는 방법이 완전히 달라요. 자, 이거는 그냥 땅에서 유정을 찾아서 가스전을 찾아서 꼽아서 위로 빼면 되고, 네. 이거는 물과 모래와 화학물질을 섞은 것을 지하로 한 2kg, 4kg까지 넣어서 또 가로로 네. 뚫어가 안반층을 파쇄를 시켜서 거기서 나오는 걸 해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게 훨씬 비용이 더 많이 되게 돼 있죠. 그러니까 미국에서는 세일가스의 기술 혁신을 가져와 가지고 코스트, 비용을 다운시키려고 네. 사우디의 제안에 동의를 해줬어요. 그래서 사우디가 평소보다 엄청난 석유 생산을 한 겁니다. 그리 되면서 작년 하반기부터 얘가 석유 가격이 굉장히 폭락했습니다. 배럴당 한 39불까지가 내려왔잖아요. 그래 되다 보니까 어디가 죽어났습니까? 러시아의 수출액이 뭐 반토막이 나버렸고, 네. 베네수엘라가 요즘 조용해져 버렸잖아요. 뭐 그렇게 입만 열면 반미를 외치더니 아예 존재감이 없어져 버렸습니다. 이란이 미국하고 손을 잡아버렸지 않습니까? 네. 뭐 자, 투항한 거죠. 네. 그러는 사이에 세일가스가 죽은 게 아니라 세일가스 업체가 1배럴당 생산비를 60불 이하로 다운시켜버렸습니다. 그래서 일부는 한 30-40%는 망했지만은 살아남은 세일가스 업체들은 기존의 석유나 가스하고 경쟁을 해도 이길 만큼
이렇게 경쟁력을 가져서 왜 기술 혁신이 일어나가 짧은 시간에 적은 비용으로 많이 추출할 수 있도록 돼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결국은 전 세계 시장은 이제 석유와 원전에서 셰일가스 쪽으로 가고 있다. 그런데 우리 정부는 이 흐름에 조금 편승하지 못하고 있는 것 같다. 또 예, 그렇습니다. 네. 그리고 원전 마피아 문제는 저희가 언제 한번 다시 따로 다뤄야 되겠다. 예, 이렇게. 마지막으로 네. 제가 이 말씀을 드리는 것은 오바마는 이 미국이 세일가스를 원래는 2019년쯤부터 파는데 아베가 네. 작년에 미국 가서 오바마 만나가 너 좀 일찍 팔면 안 되냐? 기왕에 그렇죠. 땅 밑에 있는 거 보관할래 해도 돈이 들 거다. 네. 놓는 거. 네. 그렇게 해서 미국 일찍 팔기로 했어요. 자, 박 대통령이 이번에 8월, 7월 달에 미국에 갔더라면 메르스 때문에 안 갔지만 휴스턴을 방문하게 돼 있지 않습니까? 휴스턴이 미국의 석유의 중심지 아닙니까? 네. 텍사스 휴스턴. 그렇습니다. 그러면 미국 보고 박 대통령이 9월 달에 갈 때 저는 한국에도 조기에 좀 더 많은 세일가스를 팔기를 바란다. 저는요, 한국의 석유공사나 가스공사가요, 딴 거 할 게 아니라 괜히 자원 개발한다고 사고 칠 게 아니라 대통령한테 미국의 세일가스하고 세일 네. 오일을 좀 많이 사주도록 확보해서 얘들이 보관하고 있다가 국내에 안전적으로 네. 팔 수 있도록 하는 게 좋다고 보고요. 지금 미국은 중동에서 인도양을 거쳐서 동북아시아까지, 동북아시아가 가스하고 석유를 제일 많이 수입해요. 세계 뭐 1, 2, 3위급이다. 갖고 오는 C라인, 즉 미국의 항공모함이나 미국의 구축함, 군함들이 지키는 걸 포기했어요. 왜? 이제는 우리는 상관없다. 그렇죠. 갖고 올 놈이 네. 지키라. 그 해적이 뭐 있든지 말든지. 그래서 우리는 미국의 캘리포니아부터 일본까지 가는 이 라인만 지키겠다는 겁니다. 자, 세계적으로. 그래서 지금 중동이 난리가 나고 있는데 한국 정부가요, 이런 식의 전력수급 계획 짜면 안 되고 정신 차려야 됩니다. 미국과의 안보 동맹뿐만 아니라 경제 동맹을 위해서도 아베처럼 세일가스와 오일을 한국에 많이 빨리 좀 팔도록 요구해야 되는 겁니다. 알겠습니다. 에너지 정책은 100년 대계입니다. 그런 면에서 대한민국 정부의 분투와 분鬥을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